여러분, 욕실에서 넘어져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매년 3,000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그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당장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 깨끗하게 씻는 분들이 왜 욕실에서 쓰러질까요? 단 하나, 제대로 씻지 않는 부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 10분 중 9분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을 방치하면 70대에 갑자기 걷기 힘들어지고 결국 요양원을 고민하게 됩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으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위를 매일 단 5분만 자극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김신영 할머니 따님이 울먹이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자꾸 넘어지세요. 이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쁜 딸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보다 딸이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나 딸한테 짐 되고 싶지 않은데. 그때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샤워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위만 5분만 집중해서 씻어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할머니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혼자서 지팡이 없이 걸어서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씻는 것밖에 안 했는데 다리가 다시 움직여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그 부위는 어디일까요? 손, 발, 무릎?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분은 80에 누워있고 어떤 분은 100세에도 걸어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5번째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5번째,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 몇 번 씻으세요? 식사 전, 화장실 다녀와서, 외출 후 아마 수십 번은 씻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람 100명 중 97명은 손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이요? 그건 당연히 씻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씻는 것과 제대로 자극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할아버지 72살이셨습니다. 10년 동안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셨습니다. 밥만 드시면 더부룩하고 항상 체한 느낌. 병원을 5군데나 다니셨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손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샤워하실 때 손바닥을 이렇게 자극해 보세요. 그리고 2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속이 너무 편해요. 밥이 잘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손바닥에는 신경이 약 7,000개나 있습니다. 야구장 하나 가득 찬 사람 수가 손바닥 하나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경들이 연결된 곳은 어디일까요? 위, 간, 심장, 폐. 우리 몸 모든 장기입니다. 즉, 손바닥은 몸 전체를 연결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몸 전체가 깨어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90명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손바닥 자극 시 혈액순환이 34%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가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그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하면서 따뜻한 물 아래에서 손바닥을 마주치며 박수를 치세요. 30초입니다. 소리가 나도록 리듬 있게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엄지와 검지 사이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그곳을 꾹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소화와 직결된 자리입니다. 5초씩 천천히 이렇게 하면 단 1분이면 끝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7살 할머니, 밤마다 손발이 저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새벽 3시면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셨습니다. 제가 손바닥 자극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뒤 할머니가 웃으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손바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리를 한번 보세요.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종아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를 공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단 2주 만에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빨리 나빠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할아버지, 68살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다리가 좀 무겁네요. 이 정도였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진 이유, 과연 어디였을까요? 무릎? 아닙니다. 발목?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부위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금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뒤쪽에 푹 들어간 부위가 느껴지시죠? 바로 그곳 오금입니다.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신가요?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다리에 노폐물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금은 쉽게 말하면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들을 밖으로 보내는 통로죠. 그런데 이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하수구 막히면 물이 역류하죠? 몸도 똑같습니다. 다리에 노폐물이 쌓이고 붓고 무겁고 결국 걷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할아버지 오금을 만져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딱딱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굳은 시멘트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샤워하실 때 여기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집중해서 쏘여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3주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너무 가벼워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지팡이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오금에는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모아서 밖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막히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리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독일 연구에서는 오금을 단 1분만 자극해도 림프 순환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금이 막힌 사람은 다리가 붓는 위험이 6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발생도 절반 이상 증가합니다. 그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쏘여주세요. 물줄기가 직접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오금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30초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 1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할머니, 71살. 10년 동안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심하게 붓고 양말 자국이 1시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나이 탓입니다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제가 오금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선생님, 양말 자국이 안 남아요. 다리가 가벼워요. 오금 하나만 풀어도 다리가 2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만 가벼워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아프지 않으신가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지 않으세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를 꼭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 순환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막히면 하체 전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걷기 힘들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요양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할아버지, 73살,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항상 피곤했습니다. 제가 사타구니를 만져봤습니다. 놀랍게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문제는 여기입니다. 샤워하실 때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한 달 뒤, 선생님, 이제 한 번만 일어납니다. 아침까지 푹 잡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사타구니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혈액의 교차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차가워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곳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면역력의 대부분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 부위 순환이 원활한 사람은 감염질환과 만성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 쏘여주세요. 팬티 라인을 따라 양쪽 모두입니다. 두 번째,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5초씩 5번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10번. 총 시간은 약 1분 30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할머니, 69살, 여름에도 다리가 차가워서 내복을 입으셨던 분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선생님, 이제 다리가 따뜻해요. 전기장판 없이 잤어요. 사타구니가 열리면 하체에 다시 온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체가 따뜻해져도 머리가 흐릿하면 소용없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시나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방금 하려던 걸 잊어버리고. 이건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건강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하려던 걸 잊어버리고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안 나오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고 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액 흐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목덜미입니다. 지금 손을 뒤로 넘겨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나요?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뇌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덜미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할머니,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목덜미를 만져봤습니다. 놀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목입니다. 목덜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피를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 목덜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목 주변이 긴장된 사람은 뇌혈류가 크게 감소하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목을 따뜻하게 풀어주면 혈류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그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쏘여주세요. 물줄기가 직접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양손으로 목 뒤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1분.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로만 해주세요. 총 2분입니다.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선생님, 머리가 맑아요. 이름도 잘 기억나요. 깜빡하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목덜미 하나만 풀어도 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맑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건강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마지막을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명치입니다. 가슴 중앙,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 68살이십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약 없이는 못 자요. 제가 명치를 눌러봤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아 하고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원인은 여기입니다.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 조절실입니다. 스트레스, 소화, 면역, 감정, 이 모든 것이 이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를 참으면 이곳이 뜨거워지고 걱정이 쌓이면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불안이 커집니다. 연구에서도 명치 주변 긴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수면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풀어주면 몸을 안정시키는 신경이 활성화되고 면역력과 장 건강도 개선됩니다. 그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1분 동안입니다. 두 번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들어가도록 길게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총 2분입니다.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선생님, 어젯밤에 약 없이 잤어요. 그것도 푹 잤어요. 명치는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 스위치입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 온몸 신경과 연결. 두 번째, 오금 다리 순환의 핵심. 세 번째, 사타구니, 혈액과 면역의 중심. 네 번째, 목덜미, 뇌로 가는 길목. 다섯 번째, 명치, 몸 전체의 균형 조절. 이 5곳을 하루 5분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무리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단지 씻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한 달 후 몸이 달라집니다. 2달 후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그때
이 5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